지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을 절약해 지역균형 발전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끊겼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22일 전세기부터 재개됩니다. 하지만 감염병과 고환율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충주댐 수몰 지역 농지를 오가는 통행로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낸 길이 불법이라고 수자원공사가 고발한 겁니다. 괴산 대학 찰옥수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재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명물이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선언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로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를 택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절약만이 답은 아니다. 아낀 재원은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충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채무만 1,000조 원에 이를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론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회의 장소를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로 잡은 것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로 풀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면서 절약한 재원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을 핵심 투입처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지방대를 포함한 대학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초중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 민간 인사들도 배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점심은 충북대 학생들과 함께하며 지역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도 윤 대통령을 만나 충북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22일부터 재개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베트남과 몽골로 가는 전세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11차례 뜨는데요. 중부권 여행 수요를 살필 수 있어 여행업계는 물론 항공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나빠진 국내외 정세에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한때 14개의 해외 노선을 보유했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완전히 멈춰선 날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청주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2년 4개월여 만인 이달 22일부터 굳게 걸렸던 빗장이 풀립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항공편이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6회, 베트남 달랏으로 가는 항공편도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회 운항합니다. 정기편은 아니지만 멈춰있던 청주공항의 해외여행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를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 피서철 극성수기임에도
두 개 노선 모두 수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모객 초반 뜨거웠던 반응이 최근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6편 평균 예매율은 70%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개 후 처음 뜨는 22일 항공편은 절반을 겨우 넘긴 정도. 예매율 95%를 목표로 지난달 모객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원숭이 두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정을 취소하는 여행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잘 돼야 제2회, 제3회 이런 전세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상품이 잘 안 되면은 저희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골프 여행객이 즐겨 찾는 베트남 달랏의 예매율은 80%대로 조금 낮긴 하지만 여행사 세 곳이 수익을 나누는 데다 빈 좌석이 곧 손해인 전세기의 특성상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재개 초기인 만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잡았는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행사 수익이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익이 낮으면 향후 청주공항 전세기 편성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환차에서 현지 지상비나 그다음에 항공료 지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비용이 올랐다고 고객에게 환율 인상분에 대해서 특별히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다 보니 청주공항 국제선을 띄웠던 기존 항공사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는 상황. 다른 지방공항에서 먼저 국제선을 띄운 항공사가 별 재미를 못 본 것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청북도가 항공사들을 만나봤지만 당장 청주에서의 재취항 계획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주 할증료가 증가되고 현지 물가도 올라 있고 환율도 높아져서 부담이 있어서 연말 정도 돼야지 일본이나 재개될 것 같고. 청주공항 해외 노선 재개를 앞두고 다시 먹구름을 몰고 온 감염병과 고환율.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큰 악재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두 개의 임시편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계속된 폭염특보로 올 들어서만 충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제천 6명, 괴산, 음성 각 3명, 충주와 진천이 각 2명입니다. 충청북도는 논과 밭 같은 야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이 잇따르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쫀득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괴산의 대표 농산물 미백 괴산대학 찰옥수수가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괴산과 충주 일부에만 보급되던 종자가 몇 년 전부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괴산의 독창성을 살리려고 신품종 보급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농가에서는 큰 호응을 얻진 못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가뭄을 딛고 연근 미백 옥수수, 괴산 대학 찰옥수수입니다. 농민들은 봄부터 그야말로 물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물을 퍼줘야 하니까 옥수수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고생한 만큼 이제 수확철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고 보니까 또 뿌듯한 그런 감정도 있죠. 올해는 괴산 1,600여 농가에서 8,200톤가량을 생산해 2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30여 년 전 괴산이 고향인 최봉호 충남대 교수가 개발해 종자를 괴산과 충주 일부에만 공급해오다 지난 2015년 대형 종묘 회사에 판매권을 넘긴 이후 현재는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때라도 돈을 더 주고라도 좀 샀었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안 퍼지고 괴산만 있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다행히 개발자의 뜻에 따라 현재 괴산에만 반값의 종자가 보급되고 있는데 언제 상황이 바뀔지 알 수 없는 데다 괴산 고유의 농특산물이란 독창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당 옥수수 등 경쟁 품종의 인기가 커지며 괴산 내에서도 계약 재배지가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괴산고는 6, 7년 전부터 황금 마찰 옥수수, 대학 단옥수수 같은 기능성 차세대 품종을 농촌진흥청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만 판로 부족으로 대량 재배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비자한테 좋은 옥수수 맛이 더 좋다라면은 딴 옥수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드시는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개발했으면 저희들도 농사를 그렇게 짓고 싶어요. 인구 3만, 괴산 지역을 지탱하는 큰 축인 농산물이 품종 전쟁이란 변화의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원을 재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 충북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팬데믹 경기 침체 이후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혜택마저 중단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지원 재개를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 단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 요구에 대해 올해 300억에 이르는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사실상의 보편적 재난지원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한편 월 50만 원 한도에서 충전액의 10%를 지원하는 청주페이 인센티브는 지난달 24일 연간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충주댐 건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마을 주민에게 판 농지가 30여 년이 지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 수자원공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통행로를 두고 주민 사이 갈등이 일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충주댐 상류 저수구역. 드러난 하천 바닥에 배수관이 파묻혀 있습니다. 배수관 위에 흙을 덮어 건너편으로 넘어갈 길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건너편에 있는 건 30여 년 전 수자원공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한 농지. 이후 한 농민이 다시 매입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이 길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것. 때문에 이 농민은 지난 2012년부터 수자원공사 허가를 받아 길을 닦아왔습니다. 걸어서는 이거 비료 한 포도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이 없으면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그런데 3년 전 돌연 고발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불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해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낸 건 다름 아닌 수자원공사. 하천 바닥에 질척한 흙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통행로를 만들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통행로가 하천을 둑처럼 막아서면서 오히려 백기를 방해했다는 어업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업권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에 이제 그 지장이 되고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고 해서 이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거고.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에서는 농민이 승소하며 엇갈린 판결이 나온 상황. 댐 건설로 만들어진 고립 지역이 500m 남짓한 통행로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오늘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북에는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최대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밤사이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야행성 기습폭우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치고 난 뒤 주말에는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충북도민 10만 명당 의사는 145.8명으로 전국 평균은 193.8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중에 네 번째로 적은 겁니다. 또 충북의 의사 평균 연령은 49.5세로 10년 전보다 6.1세 늘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증평군의회에서 첫 여성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증평군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6대 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재선의 이동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조윤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6대 증평군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첫 승리로 기록된 동락전투를 기리는 행사가 충주시 신리면 용원초등학교 동락분교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와 6.25 참전 유공자회 충주시지회 주관으로 참전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노래 제창, 안보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락전투는 1950년 7월 7일 현재 충주시 신리면 문랑리에서 국군 제6사단과 북한군 제15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국군이 처음으로 북한군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확보한 북한군의 무기가 소련제로 밝혀져 유엔 16개 국가가 한국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 윤중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누나에게 알리고 자수한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감독 업무를 하며 납품업체로부터 가로등 설비를 무상으로 받은 충청북도 7급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0년 휴양림 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제공받아 자기 집에 설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물놀이장에서 놀던 4살 남자아이가 이물질 목걸림으로 호흡곤란을 겪다 마침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아 회복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한 물놀이장에서 4살 아이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쉬기 힘들어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때마침 사고를 목격한 충북 119 특수구조단 소속 구조대원이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아이를 들어올려 이물질을 빼내는 하임리히법 응급조치를 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충북 소식